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2018년 무술년 해가 돕고 이제 첫 원내대표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주시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빌면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기틀을 세운 첫 해입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결실을 맺어서 국민의 삶 깊숙한 곳까지 민생 훈풍을 불어넣고 민주주의가 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미진했던 민생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 잘 이행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부정부패와 부조리, 갑질 등을 뿌리 뽑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처럼 묵묵히 국민의 삶이 있는 곳으로 국민의 속도대로 민주당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 인사, 예산, 민생입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수많은 정치적 셈법, 어려운 계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 121명의 의원들이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8년도에도 국민의 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에 더욱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연초부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 행사와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평창올림픽의 화두는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입니다. 마침 어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한 등을 통해 평화올림픽의 의지를 밝힌 데 북한이 화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함께한다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가능성을 높아지게 되며 동시에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긴밀한 협력 아래 모처럼 날아온 북한의 메시지가 평창올림픽 성공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남북 간 조속한 대화 성사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 있고 신중하게 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후 치루어지는 첫 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단단한 국정 동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고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라고 하는 평소의 지론대로 당이 민생제일주의 노선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는 무엇보다 개헌의 시간입니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계시고,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2018년이 개헌의 적기이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하는 것이 적기 중에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에 입각해서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올해가 황금 개띠입니다. 국회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민께 헌신하고 민생을 챙기며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국회가 되도록 정부 여당이 솔선수범하며 저 역시 여야 관계의 상모순으로 협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새 밑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1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노사회의체를 구성해서 3개월 만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사에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 많은 애를 써주신 박원순 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이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향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대책이 돋보이는 점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서울시가 내세운 간접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의 기틀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모범 사례를 계기로 노동의 양극화를 바로잡고 위험의 외주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 여당 또한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전체 지자체의 정규직화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정, 인력 편성 기준 등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목이 정상이 아니어서 그래도 새해 들어서 많이 틀렸습니다. 할 수 있을라 모르겠네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격동에 2017년이 가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쓴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희망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또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대선 공약으로 정책 선거를 이끌었고 집권 초기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 청와대와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등 집권여당 정책위원회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안정적인 정책 주도와 조율을 통해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에 이바지했다는 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18년 새해에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안착시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팍팍한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노사정 대화 등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18년에도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고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만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홍익표 정책수석 의장의 현안 발언 먼저 있겠습니다. 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뜨겁고 격동의 2017년을 뒤로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요. 금년에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얘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본 경단련, 우리식으로 하면 정경련과 가장 유사한 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이 2018년 금년 일본 노조하고의 협의에 있어서 임금 인상률을 3%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발표인데요. 지난 4년간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2% 정도 수준이었는데 3%로 인상을 해서 임금 인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아베 총리가 지속적으로 경제계에 요구했던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즉 일본도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임금의 인상을 통해서 기존에 오랫동안 10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최저임금이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16.4%가 인상이 됐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약 300만 명이고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돼서 정부와 여당은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혼란으로 인해서 자칫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부담을 지거나 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도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우울한 소식인데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따르면 30, 40대의 이 빈곤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비 등과 주거비에 따른 부채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 노인 빈곤율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실제로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면서 주도하게 된 세대인 30, 40대의 빈곤율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매우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일자리주도 성장이 왜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위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 세력인 30, 40대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취업 근로를 확대하는 한편 가계 부채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연초부터 당정간에 빠르게 준비해서 우리
경제 그 허리 세대를 담당하는 30, 40대 가구의 이 빈곤율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도 그 경제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들이 느낄 체감 경제는 여전히 어둡고 나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경제 지표의 그 개선이 국민의 실질적인 주머니의 그 소득으로 그 다음에 체감 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편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최우선, 적폐 청산 취소, 노사정 대화 통한 고통 분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하셨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더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선국 후당의 자세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활동과 노력으로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치권은 새해부터 당리당략적 접근보다 국민과 민생 우선의 마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적절한 입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활동 우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각종 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적폐 청산을 꼽았고 그 다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적폐 청산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골마 터진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야 하고 그래야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2018년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라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금주에 구성하고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또 국민의 압도적 찬성을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 사법개혁 특위도 마찬가지로 금주 중 구성해서 2월 임시회에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으로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통해 변화하는 정치권,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천명에 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표단을 파견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임에 분명합니다. 교착 국면의 남북 대화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 중, 일, 러 등 주변국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대화 제스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방문하려는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올림픽,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한국이라는 홍보 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대화 개최와 평화올림픽을 전 세계에 표방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얼어붙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설날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 진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만으로도 경제 효과와 파급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기회를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의 돌파구를 열고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여야 모두가 공동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